네, 정원박람회 연계 기획 영원 낭만꽃까지 만나보셨습니다. 마지막에 만나보셨던 전시, 뭔가 꽃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 같은데 그동안 접했던 대중적인 꽃과는 또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꽃은 늘 보고 있으면 언제나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존재인데 동서고금을 만나고 예술가들에게도 정말 좋은 에너지를 준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탄생의 소멸까지 인간의 전생애를 함께하는 과정 속의 꽃은 어떤 의미인지 또 알아보고 싶은 그런 전시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이야기 더 나눠보죠. 이번 전시 기획하신 학예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남 도립미술관 이현우 학예사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원 낭만꽃 전시를 기획한 전남 도립미술관 학예연구사 이현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타이틀 영원 낭만꽃 범상치가 않습니다. 어떤 의도로 기획을 하게 되신 거예요? 네, 처음에 이제 꽃을 주제로 한 전시를 시작을 하게 된 건 저희 미술관 소장의 청경자 화백의 화혼을 보면서였습니다. 꽃의 이미지가 한가득인 작품인데 저희 미술관 이건희 컬렉션 중 하나예요. 이 작품을 가지고 꽃에 대한 전시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 또 마침 올해가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가 개최되는 해이기도 해서 좋은 주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목에 제가 말하려고 했던 주제들이 다 담겨 있는데요. 꽃은 피면 언젠가 시들어서 사라지는 게 필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함과는 대척점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어떤 것도 무결하거나 완벽하지 않고 그런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낭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시 제목의 순서도 영원 낭만 꽃으로 지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낭만이다. 참 재밌네요. 근데 꽃에 대한 전시하면은 그냥 꽃 그림 뭐 보면서 아 예쁘네 하는데 장르가 굉장히 다양해요. 네, 사실 꽃의 도상이 시장에서 잘 팔리는 상투적인 이미지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네. 그런 것보다도 조금 더 관람객분들한테 질문을 던지는 전시를 마련을 하고 싶었어요. 꽃의 도상이 가지는 상징성도 시대마다 변화를 해왔고 그런 점에서 인간 자체의 욕망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 와서는 개인에게 가진 의미도 모두 다르다는 점에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전시 구성이 자연스럽게 불화부터 도자, 민속품, 병풍, 타피스트리, 회화, 미디어, 설치까지 다양해졌습니다. 정말 다양하네요. 전시 작품 수도 70점이 넘는 방대한 아주 대형 전시인데 전시 구성, 섹션, 동선 어떻게 구성하셨어요? 사실 작품이 많기도 하고 문화재부터 동시대 미술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관람객분들이 최대한 이입할 수 있는 섹션을 구성하는 데 좀 노력을 많이 필요로 했습니다. 전시는 일전 시장부터 시작해서 오전 시장까지 진행이 되고 전시장 초입인 일전 시장부터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사람들의 바램을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네. 이후에 근대, 현대로 넘어가서 동시대를 본 후에 다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돌아 나올 수 있도록 동선이 구성되어 있고요. 인간의 삶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심지어 죽음 이후에도 꽃이 함께 있었다는 것들을 관람객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았어요. 그러게요. 삶의 탄생과 죽음 속의 꽃 참 궁금하고 흥미롭기도 해요, 진짜. 뭔가 시작할 때 축하받을 때에도 꽃이 있고 뭔가 슬픔을 함께할 때도 꽃이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신 게 좀 그러네요. 느껴지긴 합니다. 자세하게 살펴보죠. 자, 첫 번째 섹션 연화, 화생, 재생의 염원. 이 제목에 한자어가 좀 많아서 그런지 잘 안 와닿거든요. 근데 연꽃을 모티브로 한 전시네요. 네, 연꽃의 연이 연이어 태어난다의 연과 발음이 같아서 연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전래동화 심청이 이야기에서도 심청이가 연꽃 안에서 바다 위로 떠오르잖아요. 네. 맞아요. 그만큼 연꽃이 오랫동안 재생의 상징이었고 진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섹션의 메인 작품은 해남 대흥사 소장의 불화 두 점인데요. 전남도 유형문화재로 등록된 작품이고 11명 관음보살과 준재보살이 연화 대자 위에 올라져 있거나 혹은 앉아 있는 형태입니다. 특히 불교에서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삶을 염원하면서 연꽃의 모티브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 작품들이 꼭 필요했어요. 대흥사 밖으로 나오는 거는 이번이 처음인 작품들이기 때문에 꼭 오셔서 관람하셨으면 하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외에도 서울 역사박물관의 협조로 연꽃 문양이 들어간 고려시대 청자와 조선시대 백자가 소개가 되는데 여기에도 서울시 문화재가 포함되어 있어요. 문화재를 현대미술관에서 감상하실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자, 두 번째 섹션은 이름이요. 자유와 역동 구체적 삶의 복귀거든요. 여기서 어떤 작품들 볼 수 있나요? 네, 이 섹션에서는 이제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관념을 넘어서 실제 개개인의 생활 속에 들어와 있던 민속품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태어나서 아기가 신는 탈해버선부터
꽃신, 혹은 복을 불러들이는 귀주머니, 또 부부가 금슬 좋게 살라는 뜻의 화조도 병풍 같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연화 화생이 하나의 관념이었다면 이 전시장에서는 굉장히 현세적인 욕망들을 읽어볼 수가 있는데요. 인간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부귀영화와 장수, 번영을 기원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길상문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프랑스 모빌리에 내셔널에서 빌려온 꽃과 새가 함께 있는 형태의 타피스트리도 함께 감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다 꽃이 있네요. 구석구석. 네. 타피스트리는 제 개인적으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장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색깔의 실로 그림을 짜놓은 직물을 뜻하고 또 그렇다 보니까 어떤 실로 짜느냐에 따라서도 또 느낌이 많이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섹션으로 가보겠습니다. 시대를 넘어서인데 뭐 제목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다양한 시대를 넘나드는 작품 구성. 앞서 말씀 주신 타피스트리가 장르 주로 소개가 된다고요? 네, 사실 모든 전시장이 그렇기도 한데 이 섹션을 구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네. 루이 14세 이후에 새롭게 재건된 프랑스의 왕립 가구 제작소인 모빌리에 내셔널에서 작품을 많이 빌려왔어요. 네. 요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문화성의 허가가 있어야지 반출이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대여 자체도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작품은 고전주의자로 유명한 샤를 르브랭 원작의 봄 타피스트리입니다. 실제로 루이 14세 왕좌 뒤에 걸려 있었던 작품이기도 하고 1670년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샤를 르브랭은 루이 14세가 워낙 아꼈던 궁정 화가이기도 하고 엄격한 고전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신화의 도상을 차용해서 태양왕을 찬양한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인상주의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클로드 모네 원작의 수련 타피스트리 2점이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상징주의로 유명하죠. 오딜롱 르동이라는 분의 원화와 함께 타피스트리도 같이 공개가 됩니다. 고전주의나 인상주의, 상징주의, 그리고 한국 근현대 화가들의 작품들까지 시대와 국가를 넘어서 인간의 욕망을 보여주는 꽃 도상을 확인하실 수 있는 구성입니다. 네, 보니까 모네 그림처럼 이렇게 되게 유명한 원작을 바탕으로 한 타피스트리들도 많이 보여요. 그럼 그 그림을 똑같이 이렇게 옮겨 놓은 거예요? 네, 사실 이제 모네의 타피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그 고블렌 공방 소장이 모네에게 계속해서 카펫을 만들고 싶은데 원화를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근데 모네가 주지 않아서 이제 다른 분이 소장하고 있던 원화를 가지고 이 타피스트리 2점을 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비하인드가 있는 작품입니다. 그렇군요. 프랑스 문화성 같은 데 설득하는 작업은 좀 쉽습니까?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듣기만 해도 어려워 보여요. 예. 불어도 막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제가 설득을 한 것은 문화성은 아니고 이제 제가 빌린 곳이 국립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을 설득하면 이제 그 기관에서 반출허가 같은 것들은 문화성과 연결해서 진행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불어로 하지는 않았고 영어로 네, 소통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자, 네 번째 세션 가보겠습니다. 제목은 미래로부터인데요. 여기는 뉴미디어 매체가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네, 제니퍼 스타인캠프라는 미국 콜로라도 덴버 출신의 작가분의 작업이 소개가 됩니다. 이분은 전라남도에서는 처음으로 소개되는 작가인데 사실 이분의 작업이 부산 시립미술관이나 다른 곳들에도 소장이 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몇 번 소개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작업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네. 작가 전속 갤러리를 통해서 직접 작가님께 작품을 전시할 수 있을지 여부를 여쭤보고 작가님이 저희 미술관 벽면과 층고에 맞춰서 새롭게 변형된 작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잘린 꽃이 하늘하늘 한 벽면 가득 떨어지는 영상인데요. 영상이군요. 네, 이 작가분이 워낙 식물이나 꽃의 이미지를 자유자재로 다루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3D 영상과 애니메이션 효과를 활용해서 우리가 실제로 자연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을 보여주시는 작가님입니다. 네, 사진만 봐도 아름다운데 이게 영상으로 꽃이 떨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게 포토존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예쁠 것 같아요. 그러겠어요. 찍으면은. 네. 자, 드디어 마지막 섹션으로 가보겠습니다. 삶의 확장 가능성을 향해 섹션 어떤 점에 주목해 봐야 될까요? 네, 이 전시실에서는 현대부터 동시대까지 작품들이 많이 소개가 됩니다. 사실 현대로 오면서 개인의 삶의 형태가 많이 다양해졌고 옛날에는 연꽃이나 국화, 매화처럼 꽃의 의미가 보편적이었다면 지금은 개인마다
조금 꽃이 가지는 의미가 많이 확장되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전시장에 들어오는 순간 좀 와글와글하다라는 오. 느낌이 좀 들었으면 했습니다. 국내 평면 예술계를 대표하는 작가분들의 회화 작품과 함께 동시대 최전선의 김상돈 작가님, 그리고 정희승 작가님, 송수민 작가님이나 혹은 구성현 작가님 같은 사진 작업을 하시는 작가분들의 작업이 함께 소개가 되고 있고요. 이분들 모두 꽃이라는 도상을 활용해서 각자 개인에게 가지는 의미를 전달하는 작가님들이세요. 네. 그리고 아울러서 팝 아티스트로 유명한 제임스 로젠퀴스트의 작품도 함께 소개가 됩니다. 저 작품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꽃이 약간 시들었어요. 시들어있는 꽃인데 네, 이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사춘기 딸을 보면서 사춘기 딸을 보면서 사춘기가 이제 변화를 워낙 많이 겪는 시기인데 네. 그런 불안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장의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작품에 담겨 있다고 해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송수민 작가님 작품이고요. 네, 네. 이렇게 다 그림 작품이라는 거죠. 회화 작품. 네, 송수민 예. 작가님 작품은 캔버스에 아크릴로 표현을 한 작품입니다. 네, 앞에 설치되어 있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하는데 입체적이에요, 굉장히. 네, 세워져 있는 작품들도 아. 있어서 거기도 사람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구성현 작가님의 사탕으로 만든 꽃들 시리즈입니다. 오, 저런 색감이 거 하나 진짜. 받으면은 참 이 오래 먹고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귀엽죠. 네, 정말 예쁘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요거는 이제 팝 아티스트로 유명한 옛날 이제 미국의 상업주의를 이야기하는 제임스 로젠퀴스트의 작품이고 리움 미술관 소장 작품입니다. 빌려오는데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인 작품 중에 하나예요. 네. 이런 작품들을 우리 지역에 있는 전남 도립미술관에서 볼 수 있다는 건데 이 밑에 깔려 있는 것은 앞에서 동전 보니까는 같은데? 좀 뭐였어요? 저거는 이제 박기원이라는 작가님의 바닥에 이렇게 흩뿌려진 동전 설치 작업이에요. 어머, 네. 동전. 저거를 밟음으로써 이제 청각적인 효과를 주는 설치 작품입니다. 밟아도 되는 거예요? 네, 밟으셔도 되지만 만지는 거는 안 되는. 아, 발로만 밟을 수 있다. 네, 밟으셔서 소리가 나는 걸 감상하는 작품이에요. 네, 아, 이렇게. 저렇게. 아우, 알겠습니다. 재밌겠네요. 자, 이렇게 어렵게 기획하신 전시인 만큼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사실 제가 기획하는 전시들 중에서 즐겁기만 한 것들은 거의 없는데 이번 전시를 만들면서는 다들 즐거운 동시에 또 와닿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무리 보기 좋아도 와닿는 게 없으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전시를 완성하는 거는 결국은 관람객분들이시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제가 했던 고민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었다면 좋겠습니다. 네. 또 더불어서 저희 전시 개막을 기념해서 6월 30일까지 6월 생일자분들께 미술관에서 꽃을 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6월에 생일이신 분들 오셔서 전시 관람도 하시고 꽃도 받아가시는 기분 좋은 6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꽃 전시답게 낭만적인 이벤트까지 6월 생일이신 분들은 빨리 좀 가보셔야겠습니다. 자,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전시 기획해주신 전남 도립미술관 이현우 학예사와 함께했어요.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